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. 오늘은 9월 8일 오후 9시 56분 영상을 녹화 중에 있고요. 현재 비트코인 26,000 언더에서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. 겉에서 보면은 뭐 큰 움직임은 없어 보입니다. 저번에 이제 ETF 기대감 이슈 나오고 나서 상승을 한 뒤로 다시 반납을 하고 나서 똑같은 이제 이 박스권대에서 행보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. 지금 뭐 겉으로는 좀 큰 움직임이 없는 게 맞아요. 실제로도 그렇고. 근데 다만 이제 요 박스권 안에서는 나름 이렇게 뭐 와리가리도 해주면서 그러니까 페이크 무빙을 계속 치고 있죠.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뭐 오르나 하면서 뭔가 그냥 불타기를 하는 것보다는 이제 좀씩 떨어질 때마다 그냥 좀 분할 매수, 점진적 분할 매수로서 좀 기다리시면은 좋을 것 같다. 그렇다고 해서 뭐 시드 아예 안 쓰고 그냥 뭐 전저점 기다린다 요거는 조금 애매할 수 있죠. 그래서 각자 전략이 있으시겠지만은 뭐 여기 깨지면은 뭐 지금 딱 보시면 여기가 지금 딱 뭐 봐도 저항이죠. 여기 깨지면은 뭐 그 언더로 충분히 내려갈 수 있고 뭐 25,000 언더 뭐 21,000 22,000이라든지 뭐 2만 뭐 800 뭐 이 정도 이런 선에서들 저항이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좀 걸어두시고 걸려도 좋고 안 걸려도 좋고 뭐 그런 느낌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요거 한번 보시면은 일단 지금 비트코인 현재 차트상으로만 보는 거는 26,000 언더에서 주봉 마감이 되면은 이게 지금 더블탑을 찍고 좀 떨어지는 그런 차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썩 좋지 않은 좀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고, 그래서 26,000을 지키냐 못 지키느냐 좀 그거를 차트상으로는 간단하게만 보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뭔가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런 큰 움직임이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뭐 1,000달러, 2,000달러 이런 움직임은 지금 구간에서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분할 매수 그리고 저점이 오면은 좀 공포에 이제 매수를 들어가는 그런 시점이 되는 것 같아서 좀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내년 4월 뭐 반감기 3월 ETF 이슈 뭐 그 전까지 해서 좀 매집을 마치면 좋지 않을까? 좀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. 그래서 앞으로 한 6개월 정도 남은 거잖아요. 그래서 6개월 안에 뭐 한 4달, 5달 안에 좋은 저점 매수 기회가 온다라고 하면은 좀 강하게 좀 적극 매수를 할 것 같고, 뭐 그 시점 이후로 당장 막 이렇게 전고점을 간다 막 요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시점쯤에는 이번에 좀 막혔었던 요 구간 있죠. 32,000 구간은 다시 한번 도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? 그렇게는 보고 있어서, 물론 이제 ETF 이슈가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뭐 경기 침체 이슈도 충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블랙스완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뭐 시드를 조금이라도 남겨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긴 해요. 그래서 만약에 이런 좀 큰 하락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요거는 좀 숏 관점인 것 같습니다. 요 분석가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내년 3월까지 해서 전저점을 찍고 뭐 13,000, 4,000 요거는 저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이렇게 내려가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봐요. 왜냐면은 지금 구간이 25,000 요 구간이 루나 이슈 때 2만까지 떨어졌었고 여기죠. 그리고 그러고 나서 행보를 좀 하다가 FTX가 터지고 나서 이제 10,000달러대로 떨어졌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이제 능가할 만한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뭐 딱히 이슈가 없는데 뭐 만 초반대까지 간다라고 보는 건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, 뭔가 진짜 블랙스완 이슈 뭐 코로나 같은 뭐 지금 현재 뭐 중국 부동산 이슈라든지 뭐 그런 것들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하락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은 조금 지금 시점에서는 가능성이 조금 낮은 느낌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시나리오도 있다라고 보고 계시면 그냥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, 혹시 모르기 때문에 뭐 시드에 뭐 한 5% 10% 정도는 뭐 이런 혹시 모를 전저점을 대비해서 남겨두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은 그런 전략일 수 있지 않을까
라는 정도로만 보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이번 주 맞네요. 이번 주에 그 KBW 주간이었잖아요. 그래서 뭐 KBW 메인 뭐 행사 화요일 수요일뿐만 아니라 저번 주 이번 주까지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많은 행사들이 있었어요. 그래서 거의 뭐 사이드 이벤트 뭐 저것만 해도 일정만 해도 한 200개가 넘게 200개가 넘는 뭐 프로젝트 거래소 막 팀 이런 데서 엄청나게 했었죠. 그래가지고 확실히 조금 좀 뭐라 해야 되지? 뭐 가격이 딱히 오른 건 아니지만은 뭔가 역시 크립토는 아직 살아있구나 이런 사람들을 막 만나면서도 역시 아직 내가 하는 게 크립토 뭐 그런 느낌이랄까요? 그래서 좋았고 그리고 좀 제가 보고 싶었는데 못 보긴 했어요. 못 보긴 했는데 이제 요거는 넥슨에서 사실 작년에도 왔었거든요, KBW. 근데 이제 1년이 지나고 또 왔습니다. 그래서 몇몇 그냥 뻔한 얘기하는 그런 프로젝트들 말고 좀 신선한 프로젝트들이라든지 뭔가 좀 그래도 계속 비전을 새로운 비전과 뭔가 그런 방향성을 잘 말할 수 있는 그런 대표들이 몇몇 있었는데 어쨌든 넥슨을 보면은 어 이거는 롱텀이긴 해요. 넥슨 같은 경우는 롱텀이긴 하죠. 어쨌든 P2E 뭐 이런 시장을 좀 공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게임 자체가 뭐 뚝딱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. 그래서 롱텀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이런 넥슨 같은 굉장히 큰 공룡 게임 기업이랄까요? 그런 데서도 이제 계속해서 블록체인의 이제 도전장을 좀 내밀려고 하고 있고요, 실제로. 그리고 이거는 지금 얘네가 하고 있는 건 지금 메이플 스토리 유니버스라고 해요. 그래서 좀 가끔 검색해서 진행 상태가 어떤지 정도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분명히 또 이런 대기업이라든지 뭐 게임 같은 경우는 또 처음이거든요. 그러니까 대기업이 뭔가 이렇게 주도해가지고 블록체인 게임을 좀 롱텀으로 개발하고 출시하는 거 그리고 심지어 기존 IP 좀 잘 되고 있던 메이플 스토리라는 IP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좀 기대해볼 만하지 않나라고 봅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는 막 P2E가 막 진짜 그냥 그런 거잖아. 막 그냥 코인 캐고 그냥 그러니까 디파이의 그냥 게임 버전, 디파이를 게임화 시켜버린 그냥 딱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됐었는데 뭔가 진짜 게임 같은 느낌으로 좀 나오면은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런 걸 좀 잘했으면 좋겠다. 이렇게 해서 뭐 이쪽 산업을 좀 잘 발달시킬 수도 있겠죠. 이런 것들이. 자, 일단 넥슨, 메이플 스토리, 유니버스가 있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넥슨도 굉장히 좀 많이 투자했었던 CCP 게임즈라는 곳이 있거든요. 그래서 여기도 이제 지금 블록체인 그 개발을 투자를 받고 개발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그것도 좀 뭐 오래 걸릴 것 같긴 하지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CCP 게임즈가 그 아이슬란드에 있는 회사거든요. 근데 얘네가 음 되게 오래된 게임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. 근데 그 게임이 약간 우주 리니지라고 해가지고 되게 막 그런 세계관도 크고 엄청 복잡한 게임인데 이제 막 빠지면은 막 엄청난 그런 게임이랄까? 하여튼 그런 데서 이제 그 개발하고 있는 그런 IP를 좀 따오려나 모르겠네요. 하여튼 그런 프로젝트는 좀 개발 중에 있는데 실제로 그 게임 이름이 이제 까먹었다 순간 그 뭐였죠? CCP 게임즈? 이브 온라인. 이브 온라인이라는 게임인데요. 거기에서도 실제로 뭐 광산 캐가지고 막 뭐 하고 막 이런 게 있더라고요. 찾아보니까 뭔가 그런 IP로 뭔가 좀 가져오려나 아니면 뭐 새로운 게임을 개발하려나 좀 기대가 됩니다. 그래서 이런 게임 관련 대기업들의 움직임들 챙겨보시면 좋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P2E 같을 거예요. 그래서 실제로 내년 뭐 내후년까지 해서 진짜 우리가 막 RPG 같은 거, MMORPG 이런 걸 하는 거에서 블록체인과 좀 연관을 시켜가지고 한다라고 하면은 좀 더 재밌겠죠, 실제로. 좀 얘기가 길었는데 준비 중에 있고요. 요거 한번 볼게요. 요 바이비트에서 이번 그저께인가 상장 공지가 나와서 상장을 했는데요. 이거 카스파라는 코인입니다. 이거 전에 한번 제가 그 채굴 관련, POW 관련 좀 요즘 핫한 코인이다라고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죠. 그래서 지금 시총이 꽤 높아요. 높긴 해요. 아마 8억 달러인가요? 8억 달러 해가지고 시총 50위권 안에 이제
시총으로 치면 50위권 안에 있는데 코마캡에서는 요거를 조금 어떻게 다르게 보는지 몰라도 저기는 안 해놨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잘 나가는 나름 POW 잘 나가는 지금 코인 중에 하나인데 요 코인을 오늘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려볼까요? 그때 카스 말고도 뭐 다이넥스라든지 뭐 몇 가지 있었죠 POW 관련 코인. 근데 이제 POW 관련 코인, 그러니까 잡코인들이었는데 왜 이렇게 좀 많이 떴냐면요. 요거 한번 볼게요. 여기 보시면은 딱 작년 이맘때거든요. 딱 진짜 딱 1년 됐네요. 딱 작년 요맘때 어떤 일이 있었죠, 여러분? 바로 이더리움이 POS에서 POW에서 POS로 전환을 하게 되면서 이제 좀 이 시장에 큰 이슈가 됐었죠.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냥 우리 같은 투자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 채굴 산업이 또 있어요. 사실 그 블록체인 크립토 막 그 업계에 딸려 있는 산업 중에 하나 또 채굴 산업이잖아요. 채굴 관련 그쪽도 굉장히 시장이 큰데 그때 이제 이더리움이 그렇게 변환을 하게 되면서 약간 좀 많이 길을 잃었죠. 그 사람들이. 그래서 이제 찾았었던 게 이더리움을 대체해서 우리가 캘 만한 코인들을 찾았었던 건데 그때부터 해서 좀 많이 떴던 게 시총 많이 오르고 굉장히 많이 수혜를 많이 봤었던 게 뭐 이더리움 클래식도 있겠지만은 카스 같은 좀 이런 마이너한 코인이에요. 그래서 보시면은 시총이 엄청 많이 올랐었거든요. 차트 한번 볼게요. 자 보시면 딱 요맘때쯤부터 해가지고 이제 엄청 막 오르죠. 그래가지고 거의 뭐 2만 퍼 2만 퍼까지도 올랐었던 한 1년 조금 더 되는 기간 동안 대략 2만 퍼가 올랐죠. 와 진짜 많이 오르긴 했다. 200배 200배가 올랐었던 코인이고 지금 시총은 한 8억 달러 좀 안 되는 7억 8천만 달러 정도 되고 요거는 시총 순위 같은 경우는 50위권 안에 듭니다. 들고 그래서 이런 코인을 상장을 했고 좀 더 서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 요거는 ICO 한 전적도 없고 뭐 고스트 어쩌고 저쩌고 뭐 하긴 하는데 그거는 사실 좀 마케팅적인 내용인 것 같아서 패스하고 그래서 뭐 카스라든지 뭐 다이넥스라든지 뭐 라디언트라든지 이런 좀 POW 관련 채굴 코인들이 좀 최근에 살짝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요쪽 시장도 시총이 낮은 얘들은 그런 애들이 이렇게 달려가가지고 채굴 이렇게 팍 하면은 좀 이렇게 반응이 오거든요.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채굴 효율이 엄청 급하게 떨어졌거든요. 해시레이트가 완전 떡상을 해가지고 보시면은 지금 가격 엄청 올랐죠. 근데 이제 리어드는 완전 떡락 그리고 해시레이트도 엄청 떡상 하면서 이제 좀 이런 이슈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지금 뭐 채굴기를 사가지고 뭐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은 지금 시점에서 좀 추천을 드리진 않고요. 그래서 뭐 이런 시장도 있었고 실제로 이런 애들도 좀 메인 거래소에 상장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. 그래서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다. 혹시 또 모르죠. 이런 애들이 진짜 뭐 나중에 이더리움까지는 아니고 그런 느낌으로 이제 좀 상장을 할 수 있는 왜냐면 채굴 산업이 같이 이렇게 나름 밀어주고 있는 프로젝트라고 봐도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애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바이낸스에서 공지가 하나 떴죠. 이제 GK 싱크 에라 라이트는 아직 아닌 것 같은데요. 에라 네트워크를 이제 입출금 지원한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그 GK 좀 하면서 여러 가지 뭐 해봤거든요. 근데 이제 출금을 이렇게 해봤는데 엄청 오래 걸려요. 그저께였나? 그저께 정확하게 20시간 걸리더라고요. 딱 쟀는데 20시간. 그래가지고 뭐 트랜잭션은 뜨는데 이게 거래소로 안 들어갑니다. 저는 그때 그저께는 OKX밖에 없었어가지고 OKX로 이렇게 해봤는데 라이트는 조금 더 빨리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제 에라 같은 경우는 엄청 오래 걸려. 근데 아마 바이낸스도 마찬가지일 거고 아마 그 디파짓 할 때라든지 출금할 때 써져 있을 거예요. 이거 최대 여기 있네요. 최대 이제 24시간까지 걸릴 수 있다.
그래서 22시간 만에 받았습니다. 네. 그래서 좀 요거는 체크하셔서 그 작업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, GK싱크 제가 생각하는 가장 베스트 작업은 그냥 구두로 말씀을 좀 드리면은, 남들은 막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올려주던데 그죠?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구두로 할게요. 일단 이더리움을 거래소에서 출금을 하는 건 상관이 없죠. 그건 이제 해서 상관없고, 그 지갑 따로 주소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출금 하드월렛으로 해서 이제 계정 이제 처음에 이더 쪽에도 뭐 한두 개 정도 뭐 민트펀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냥 민팅 한두 개 해서 특식 남겨놓고, 이더 뭐 대략 뭐 몇백 불 정도, 제 기준입니다. 몇백 불 정도 이제 브릿지 해가지고 옮기시고, 거기에서 이제 거래량 어느 정도 좀 뭐 한 만 불 정도 채우면 좋을 것 같은데, 그건 좀 유동적으로 하시고 거래량 계속 채우시고, 한 번에 채우지 말고 채우시고 뭐 트랜잭션 여러 가지 디앱들 써가지고 남기시고, 특히 이제 GK 싱크라던 GK 뭐야 싱크 수압이라든지 뭐 메버리 이런 좀 나름 유망한 뎁들은 좀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, 그리고 소액 남겨서 0.05 이더는 남기세요. 0.05 이더는 계속 꾸준하게 남겨두시고, 트잭 거래량 채웠으면 나머지는 이제 꾸준하게 트잭 디메일로 채우시고, 오비터 같은 거 활용하셔서 GK 라이트로 한번 또 가시고, 라이트에서 만약에 내가 출금을 다시 할 거다 그럼 라이트에서 그냥 중앙거래소로 옮기시던지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좀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? 여러 가지 이제 프로젝트들에 대한 에어드랍 좀 기대감도 가져가면서 그렇게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다 알아들으셨을 거예요. 제가 이거 지금 한창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은. 그래서 GK 싱크 열심히 하시고, 레이어 제로 물어보는 분들도 가끔 있었는데, 레이어 제로 같은 경우는 스냅샷이 찍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뭐 한두 달 전부터 계속 그 말들이 나왔어가지고 저도 막 이렇게 추천을 드리긴 애매했어요. 그리고 뭐 GK 싱크가 뭐 너무 투자를 많이 받았었기도 하고, 아비트런 것 좀 많이 닮아있죠. 그래서 이제 어쨌든 레이어 제로 같은 경우는 지금 요 하이퍼 리퀴드라는 요 거래소인데요.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. 여기에 지금 무기한 선물이랄까 그런 형태로 IOU 형태인가 상장이 됐습니다. 아까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. 그래서 뭐 요 가격이 그대로 간다까지는 아니지만은 참고 가격, 그리고 아비트럼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됐었어요. 그러니까 정식 토큰 출시 하기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이런 식으로 출시가 돼가지고 한 달 뒤에 실제로 우리한테 에어드랍 주고 메인 거래소 상장 다 됐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레이어 제로도 진짜 임박한 느낌이랄까? 좀 그런 느낌입니다. 그래서 아마 10월 중에 에어드랍 다 주고 아마 메인 거래소, 메인 규저 거래소에 상장하지 않을까 싶어. 10월 전후로 준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, 뭐 준비할 건 없죠. 이제 우리는 잘 매도하면 되고요. 가격 같은 경우는 뭐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지금 한 2.2달러, 3달러인데 요거는 좀 많이 낮게 밸류가 된 겁니다. 그래서 아마 요것보다는 좀 더 높지 않을까?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개인적으로. 그리고 뭐 디파이를 아마 뭐 꾸준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아비트럼 베이스 뭐 GK 에라라든지 뭐 솔라나라든지 뭐 이런 옵티미즘 폴리곤 바이 스마트 체인 이더리움 보시고, 그리고 제가 텔레그램에 올렸는데 그 오버 프로토콜 얘기를 좀 드렸었고, 이제 프로토콜 시리즈의 스토리 프로토콜이 있습니다. 그래서 스토리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투자를 좀 많이 받았어요. 그래서 54밀리언이면은 거의 뭐 700억 넘죠. 700억 넘는 돈을 이제 투자를 받아가지고 좀 빵빵하게 받았다. 국내 프로젝트 치고 굉장히 좀 빵빵하게 받았다. 특히 안데르센 호이치가 리드 투자로 진행을 했고, 삼성 넥스트랑 해시드, 삼성 넥스트는 사실 약간 좀 깔짝거리는 느낌이긴 한데 어쨌든 해시드도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좀 대형 프로젝트들은 한번 도장 찍어 두시고 나중에 이제 뭐 에어드랍 작업이라든지 뭐 출시될 때쯤 해가지고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프로젝트는 좀
저도 이렇게 쭉 봤는데 정확한 막 그런 플랫폼 쪽은 아닌 것 같고 웹3 관련해가지고 막 그런 IP 있잖아요.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뭐 웹툰이라든지 뭐 드라마라든지 그런 IP들을 좀 활용하는 그런 웹3에서 IP 활용하는 뭐 그런 플랫폼인 것 같아요. 대략적으로 제가 이해한 바로는. 그래서 좀 나름 지금 한국 IP들이 좀 많이 뜨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를 좀 많이 받으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.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기사가 여기 있습니다. 엄청난 투자를 많이 받았고 어쩌고저쩌고. 아, 요거 국내 프로젝트 맞죠? 그죠? 공동설립 이수민 대표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뭐 디테일한 내용은 없고 지금 투자 단계라서 아직 초기인 것 같아요. 나중에 여러분 눈쪽에 그냥 한번 찍어두시고 제가 또 나중에 한번 언급을 드릴 거거든요. 쟤네가 알아서 빌드업하고 나중에 저한테까지 또 이렇게 눈에 보이면은 그럼 그때 아 맞다 그때 걔였는데 이렇게 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또 일각에서는 지금 그 솔라나 몇 번 언급 드렸었는데 솔라나에 대한 좀 긍정적인 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다른 알트코인들은 모르겠는데, 그러니까 그 사이클을 두 번 겪었던 얘들은 제가 계속 별로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. 근데 그런 거 별개로 솔라나는 어쨌든 저번 사이클에서 굉장한 상승폭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이클이 온다라고 했을 때 또 나름 전 고점을 뚫을 수 있는 굉장히 유망한 매력적인 프로젝트이지 않냐 라는 그런 뷰들이 좀 있습니다. 제 생각은 아니고. 그래서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지금 대략 19달러대죠. 20달러 전후로 왔다 갔다 하고 있고, 저번에 이제 6월달에 SEC 뭐 규제 코인 리스트업이 되면서 좀 많이 떨어졌었고, 그 전에는 FTX가 망하면서 거의 뭐 7달러대까지 8달러대 까지도 하락을 했었는데요. 근데 이제 SEC 그 이슈 이후로 거의 뭐 30달러까지 반등을 하면서 굉장히 막 한 저점 대비해가지고 단기적으로 한 3, 4배까지도 올랐었던 좀 나름 메이저 알트코인 중에서도 굉장히 좀 펌핑이 많이 있었죠. 그래서 실제로 펀더멘탈이 굉장히 나쁘지 않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겠죠. 그리고 이제 실제로 뭐 그런 팬칭이라든지 투자 그 광신도층 꽤 짙다. 그리고 이 움직임 자체가 과거의 이더리움을 연상하게 한다. 이게 오른쪽이 지금 두 번째 사진이 이더리움 차트거든요. 그래서 보시면은 굉장히 이더리움을 연상하게 하는 차트를 또 가지고 있다. 그리고 뭐 너무 솔라나 지금 칭찬하는 것 같은데.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뭐 비자라든지 뭐 그런 좀 굵직한 기업들에서도 솔라나가 여전히 뭔가 좀 언급이 되고 실제로 채용이 되고 있고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솔라나 다음 사이클 전고점 충분히 갈 수 있지 않겠냐? 좀 그런 분석들이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고, 저도 이제 솔라나에 대한 좋은 기억이 많거든요. 솔라나가 저의 수익을 굉장히 좀 극대화해줬었던 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내가 투자해서 나한테 굉장한 수익률을 안겨줬던 코인들은 되게 정이 간단 말이에요. 내가 지금 얘를 다 팔았던 뭐 했던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 코인이거든요, 사실 솔라나가. 왜냐면 솔라나가 진짜 저점부터 엄청 먹였었잖아요. 그래서 또 그런 팬층들이 많은 것도 있고, 실제로 저번 사이클 기준, 저저번 사이클 기준으로 보면은 에이다가 그러했어요. 에이다가 진짜 막 저점부터 올라와가지고 막 진짜 해상처럼 나타나서 막 그때 에이다 막 8원이었나요? 8원부터 가가지고 막 300원, 3,000원까지 막 갔던 그런 코인인데, 에이다가 진짜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좋은 기억을 남겨줬었고, 그러고 나서 3,000원부터 30원까지 99토막이 나고 다시금 전고점을 뚫었었나요? 전고점? 하여튼 거의 뚫었던 것 같은데 차트 한번 볼까요? 뚫었던 것 같아 제 기억으로. 달러로는 뚫었네요. 이게 원화로 제가 생각을 해가지고 어쨌든 달러로도 뚫고 원화로도 뚫었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런 에이다 같은 느낌으로 상승을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, 네. 그래서 지금이
다음 사이클에 어떤 코인들이 갈지 모르지만 지금이 여전히 저점 중에 있는 그런 코인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. 저도. 근데 이제 그거를 찾는 게 어려울 뿐이죠. 그래서 이더리움 차트는 이러했고 비트코인 차트는 이러했고, 그래서 지금 이 전체 마켓 사이클로 봤을 때 지금 디프레션에 올 때 이제 사면은 굉장히 좋은 구간인데 지금이 그런 구간이 아니냐, 이런 분석인 것 같아요. 이 정도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솔라나 칭찬을 좀 많이 했네요. 과하게 했네요. 확실히 솔라나가 나름 그 저력이 보이긴 해요. 왜냐면은 그 SEC 이슈, 그러니까 이거 FTX는 좀 솔라나만 조금 더 특화된 하락이 더 짙었던 구간이니까 차치하더라도 요 구간 있죠. 6월 10일 SEC 이슈 때, 요때 기준으로 굉장히 움직임이 나쁘지 않습니다. 저 코인이. 보시면은 아비트론 같은 경우만 해도 그때에 비해서 더 밑에 있거든요. 지금 가격이. 그리고 솔라나 같은 경우는 그때에 비해서 훨씬 더 위에 있고 그만큼 강하다는 거죠. 위에 있는 애들 꽤 많이 있긴 할 거예요. 이 정도로 보시면은 좋을 것 같네요. 갑자기 힘이 쩍 빠져가지고. 네, 그렇습니다.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사이클까지 좀 더 힘내서 불장 기다려 봅시다, 여러분. 그때 진짜 날아가야죠, 여러분. 졸업하셔야죠. 그럼 여러분 안녕.